을 포기하면 일방 해제가 가능하고요. 집주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면 받은 돈의 배액을 돌려주고 일방 해제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간다면 일방 해제가 안 되는 점 명심하시고요. 그 다음 잔금, 마지막 들어가는 날 내는 게 잔금이죠. 잔금을 내는 날 키를 받던가 이사를 들어가면 됩니다.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모든 돈은 웬만하면 계좌이체로 하시는 게 좋고요. 집주인, 등기부상 소유주의 계좌로 넣어야 됩니다. 집주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넣었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. 돈 떼일 수도 있으니까요.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특약에는 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을 넣으면 됩니다. 보통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다, 임차인이 전세 대출 받는다, 반환보증보험 든다, 임차인 들어가기 전에 집수리는 해준다, 안 해준다, 도배 장판 해준다, 이런 내용도 특약에 많이 들어가죠. 임차인을 위해서 중요하게 써야 될 것은 바로 보증금 보호에 관한 내용인데요.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까지 등기부상에 다른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하죠.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또는 임차인 거주 기간 동안 임대인은 현 등기부 등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. 다른 권리 침해 요소를 만들지 않는다. 임대인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얼마의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. 이런 내용까지 써주면 완벽할 겁니다. 임차인 중도 퇴실에 대한 내용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먼저 이사를 나갈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그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한다는 내용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내용들이 다 확인했다면 이제 각자 자필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으면 마무리가 됩니다. 도장은 자신의 이름 옆에 찍고요. 계약서 2장을 붙여놓은 뒤 그 중간에 각각 찍기도 합니다.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면 그 즉시 행정복지센터, 동사무소로 가는 게 중요한데요. 임차인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겁니다. 둘 중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임차인이 합니다.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.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도 없습니다.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. 계약서 쓰고 주변 행정복지센터 바로 들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제 잔금이 남았습니다. 잔금 내기 전에 지금 집주인과 집에 들어가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지, 수리 요청한 부분이 잘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. 등기부등본 여기서 한 번 더 뗍니다. 바뀐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하죠. 이제 잔금을 내고 키를 받고 이삿짐을 풀면 됩니다. 잔금 역시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할 일이 더 남아있는데요. 잔금을 다 냈다면 바로 주민센터로 가십시오.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. 임대차 계약신고 확정일자와는 다른 건데요. 내가 이 집으로 실제로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거를 이사 당일 잔금일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. 임차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이란 걸 확보해야 하는데요. 이 대항력을 얻는 중요한 요소가 전입신고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 조금 부당한 건 오늘 전입신고했다고 바로 생기지 않고요.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. 그래서 아까 특약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? 집주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라는 문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. 당근에서 부동산 직거래할 때 오늘 이 내용만 알아두시면 크게 당혹스러운 일 없을 거예요.